예, 한판 브리핑 김승윤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이부터 살펴볼 텐데 오늘 한국 갤럽 발표인데 2주일간 긍정 평가가 5% 포인트 상승했네요. 네,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가 37%로 2주 전 32%, 1주 전 35%에 비해 상승했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56%였습니다. 2주 전에 59%, 1주 전에 58%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예.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은 지역 계층을 살펴보면 대구 경북 54%, 60대 59%, 70대 이상 58%, 보수층 64%였고요. 부산, 울산, 경남과 자영업자층에서는 긍정, 부정이 비슷했고 중도층에서는 긍정 28대 부정 64, 무당층에서는 23대 61로 나왔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이 24%, 공정정의 원칙이 8%였고요.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18%, 외교가 10%였습니다. 예, 일단 중도층에서는 지지를 크게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네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자들의 지지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1등이군요. 네, 두 가지 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499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지지도를 설문을 했는데요. 예. 김기현 후보 44.3%로 1위였습니다. 안철수 후보 26.1%, 천하람 후보 11.2%, 황교안 후보 10.5%였고요.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서 RN서치가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504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는 김기현 후보 40.4%, 안철수 후보 27.0%, 천하람 후보 13.1%, 황교안 후보 12.3%로 조사됐습니다. 예, 과반은 넘지 않는 수치이기 때문에 네. 이 조사로만 보면 결선을 가는 거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당원은 아니니까 일단 그래도. 네네. 예. 자, 안철수 후보는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퇴출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객 공천이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이제 명단까지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박하고 있어요. 네, 안철수 후보는 어제 이재명 호위 부대를 내년 총선에서 혁신 조기 공천으로 퇴출시키겠다는 공약을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당 퇴출 대상 선정도 당원들의 의사를 따르겠다, 지역구 선정을 공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들을 직접적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김의땡, 김땡국, 고땡정, 김땡민 의원 등 여러 이름의 리스트가 당원들 마음속에 더 강하게 다가와요.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네. 아시는 분들은 아는 이름이겠죠. 예. 해당 의원들이 속속 반발했는데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공모를 통해 조기 공천하겠다고 하면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에 안철수 후보가 가장 먼저 죽을 것 같다고 반격했습니다. 예. 김용민 의원은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했으면 자당 의원들 퇴출 명단부터 받아보라. 고민정 의원은 당 대표는 되실 수 있는 거냐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 땡이 뭔지 다 드러났습니다. 김땡민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나왔는데요. 종민도 있고 용민도 아, 있고. 그렇군요. 아. 상식적으로 종민이 아니라가 너무나 다 알죠. 자, 일단은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흐름이긴 하네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니, 진 작가님? 그 노조를 때리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좀 전에 봤듯이 중도층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강경 보수층에서 노조를 때리게 되면 이제 결집하는 겁니다. 음.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일부가 대통령의 경선 개입 있지 않습니까? 경선이 아니라 전당대회 개입. 이것 때문에 좀 지지를 철회했는데 예. 그 부분들이 이제 노조 때리는 걸 보면서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작년 화물연대 때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리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개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지 몰라도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지금도 회계
뭐 회계장부 내놔라 뭐 이런 것들이 초법적이고 노조들. 불법적인 거지 예. 않습니까? 음.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거고. 예. 그래서 저러다가 결국은 뭐 또 가라앉겠죠.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개혁 과제를 내세웠으면은 이런 걸 갖다 포퓰리즘에 의존할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이걸 갖다 지지율 관리의 수단으로 악용할 게 아니라 정말 예. 진지하게 가야 되는데 조금 상당 부분 그 일시적인 그 효과를 위해 가지고 너무 거기에 좀 맛이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갤럽은 여론조사를 이제 전화 면접원이 전화를 걸어서 하죠. 예.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요?라고. 아, 왜 지지하시죠? 왜 아, 반대하시죠?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알아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하. 무려 24% 4분의 1의 국민들이 노조를 잘 뭐 하여튼 노조와 관련된 대응을 단어들이 잘해서. 나오면 다 모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쓰러운 37% 중에 지지율의 37%의 지지율 중에서 9%가 노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냥 이삭죽기로서 몇 퍼센트 올리는 거 이거 지난번에 화물연대 때랑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 뿐인데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쯤 후에 민주노총을 멸망시켰다. 뭐 이런 그 대통령의 시나리오. 지금 뭐 장해찬 최고위원도 청년 최고위원 되면 민주노총 해체하겠다고 하시는데 예. 대통령은 손잡고 이런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실로 맺어지면 일부 극우 인사들이야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결실이 나올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하나마나 지지율 관리 정도 외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니 성적이 지금 35점인데 너무 좋아할 39점 것도 아니다. 맞았다고 지금 저희가 칭찬해 주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거는 천공 의혹, 대통령 관저 부지 답사 의혹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천공의 측근이 좀 꽤 되는 것 같아요. 한 측근은 TV조선에서 이제 의혹을 부인을 했는데 JTBC와 인터뷰에서는 또 TV조선보다 잘못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군요. 네, 앞서서 지난 2월 16일에 TV조선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천공 측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히고 대통령 관저 후보지를 답사한 일이 없으며 당선 이후엔 대통령 부부와 소통을 끊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을 알렸다고 전해졌던 천공의 측근 법무팀장이라는 인사는 예. JTBC 취재진에게는 TV조선 측 보도와 달리 관저 답사에 대한 입장은 정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법무팀장은 TV조선이 토막토막 내보내서 법적 처리를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고 관저 방문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를 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다라고 근데 밝혔는데요. 입장 정리를 하지 않기로 정했다는 게 뭐예요? 글쎄요, 그것도 하나의 입장인가요? 입장 정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했다는 게 입장. 예. 네. 그 갖다부터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하겠다.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그리고 JTBC와 또 추가 통화를 했는데 공식 입장이라고 보도된 것도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니고 대통령 부부하고 천공이 소통하는지 자신은 모른다라고 추가로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 국방부 이제 국군 방첩사령부가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사는 부전 대변인의 집,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압수수색 사유는 천공 의혹이 아니라 부전 대변인이 집필한 책에 들어가 있는 군사기밀이 담겨져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내용이 책에 상세히 담겨 있는 등 대변인 재직 시절 취득한 대외비 내용을 유출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제기가 됐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수사가 이례적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방첩사도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부승찬 전 대변인은 그 책에 군사기밀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자 군사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인데, 자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받은 당사자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입장, 25시간 동안 또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저희 사전 녹음 과정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자택 압수수색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 그 기무사가 전신이었던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제 수색을 했던 건데 상당히 네.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제 방첩 부대가 이제 들어가는 데가 물론 군사 기밀과 관련돼서 예. 주로 방위 산업 음. 파트 쪽을 이제 주로 가는데 예. 민간인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 이달 초에 이제 출간하신 책이 있습니다.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서와 천공 의혹이라는 책인데, 네. 이제 이 책 안에 이제 군사 기밀을 누수했다는 혐의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예, 내용이 그렇죠. 문제가 됐을까요?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만 보면은 예. 2021년 12월 2일 날 예. 한미 장관 회담인 한미 안보 협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취득한 군사 기밀을 메모했다가 이런 도서에 수록했다라는 게 혐의 내용이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군사 기밀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대변인께서는 그러한 혐의 주장에 대한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예. 그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군사 기밀을 메모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들은 내용 중에서도 언론에 공개된 내용, 네. 즉 말하자면 뭐 CP 탱고, 예. 뭐 작년에도 이제 대규모로 이거를 공개했죠. 뭐 CP 탱고를 이제 전시 지휘소로 쓴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언론에 보도됐고 오스틴 장관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언론에 이미.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혹시나 군사 기밀 누설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언론을 일일이 확인하고 아하. 언론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책에다가 포함을 시켰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 국방부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보안 업무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또 아실 테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쪽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그쪽 분야 병과에도 있었고요. 예. 보안 점검을 실제로 나가본 경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책에도 군사 기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론에서도 부대 명칭이라든지 예. 지역까지 다 가렸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조심하게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이제 대변인께서 낸 책 안에 천공 의혹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어떤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이렇게 국군 방첩사령부가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실은 이제 천공 의혹과 관련돼서는 예. 저는 총장한테 들은 걸 기록했고 그걸 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이제 천공 의혹을 계속해서 제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새로운 제보자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게 좀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아하.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안타까운 거죠. 점은 그러니까 추가 제보자들에게 너희들도 제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색당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 다른 쪽으로도 이제 그런 시그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예. 천공에 대해서는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저를 이제 형사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또 한편에서는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그 내용에 군사 기밀이 있다고 이런 사실이 있다고 또 책의 내용을 예. 좀 사실같이 또 한편에서는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사실, 한편에서는 허위 거짓. 사실이다. 예, 뭐 이런 것도 좀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천공 측에서도 입장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 또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 관저 관련해서 이제 예, 간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예. 또 국회 청문회 부르면 가겠다 그랬다가 예, 최근에 또 JTBC 취재진이 관저 방문 의혹을 제기하자 입장 정리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또 예. 말이 바뀌고 예. 또 간 건지 안 간 건지 명확한 입장이 안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천공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TV조선도 마찬가지고, 음흠. JTBC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는 여전히 천공이, 생각과, 이거는 결정은 NCND, 확인도, 그러니까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천공이 직접 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5시간 압수수색 영장을 네. 수색하는데 25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예. 상당히 이례적이죠. 아하. 그러면 천공 측도 천공, 운전사, 수행원, 그 다음에 차량,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 한 번만 하면 예. 예, 모든 게 이제 일사천리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최근 또 보도 나오는 걸 보면 경찰이 예. 이제 의혹 당일날 관저 인근에 어떤 천공 휴대폰의 신호가 잡힌 것이 있는가 확인을 했더니 예. 천공 휴대폰이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예. 것도 확인해 주면서 네. 네. 그러면 이게 관저를 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지 않냐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휴대폰과 이제 그 휴대폰 기록 같은 경우는요. 예. 위치 추적. 위치 추적. 네, 기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도 사실은 이제 어디 공무적으로 다닐 때는 예. 휴대폰은 일반 폰을 놓고 공용폰을 들고 다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명확한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포폰도 최순실도 실제로 대포폰을 사용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천공 자체가 휴대폰을 안 갖고 있다라는 진술이나 제보도 있고, 이분 자체가 휴대폰이 없다? 예, 아하.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휴대폰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휴대폰을 하나, 그것도 이제 거기 보면 특정한 그날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사실은 그날 언제 갔는지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누구 하나 언제라고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3월 한 달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기사만 봤기 때문에 기사를 전반적으로 다 봤거든요. 예. 그게 특정된 그날이라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떴거든요. 예. 근데 특정된 그날이 언젠지 알 길이 없는 거거든요. 누구도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대변인께서는 언제라고 특정할 수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4월 1일 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예. 아하. 제가 생각하기로는 3월 대통령실 이전 국방부에 통보가 온 게 3월 14일이니까 예. 14일부터 3월 31일 중 그 사이일 하루겠죠. 것이다. 아하. 네. 그 사이일 그렇기 것이다. 때문에 그거는 또 경찰 측에서도 명확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기사에는 전부 특정됐는데 날짜가 예. 그거를 이제 한 15일간 했다든지 3월 한 달 내내 했다든지 이렇게 당선 확정 이후부터 언제까지 했다든지 예. 이런 게 이제 명확하면 그 하나의 휴대폰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특정일도 어느 날인지도 모르고 따라서 특정 기간 한 2주라든지 15일이라든지 이렇게 좀 기간을 하고 확인이 되면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도 하나가 아닌 그 하나에 대해서 수긍하지만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대변인 할 때 2개의 휴대폰을 갖고 다녔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업무폰을 들고 다니고 어떤 때는 제 개인 휴대폰을 갖고 다니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공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1개 있는지 2개 있는지 3개 있는지 4개 있는지 혹은 갖고 있지 않은지 등록된 게 과연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런 것까지 알겠습니다. 명확히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사전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 함께 들으셨고요. 일단 그 천공 측의 입장 정리를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해석, 진 작가님. 그 이세창 씨도 기억나죠? 청담동 때 이세창 씨 그때 대통령이랑 술 마셨죠? 라더니 부정 안 하잖아요, 그냥. 왜냐하면 왜 부정 안 합니까? 신비의 영역을 남겨놔서 그냥 남겨놔야 되거든.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남들이 지금 대통령과 만나 술 마시는 사이로 남들이 알고 있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괜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자신이 영향력이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 지지하고 또 이 사람을 후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스승, 정신적 스승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곤란하니까 한편으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NCND죠. 그러니까 인정도 부정도 안 하지 않는다. 그런 모호한 상태가 좀 될 수밖에 없나 그렇게 싶습니다. 김 소장님. 이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무슨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건 경찰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제가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선일보 출신의 최보식 기자가 이 천공을 만나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지도자 교육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다.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그러고 나서는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 칼잡이로는 큰일을 못한다. 그다음에 전화를 하고 열흘에 한 번쯤 만난다. 정리를 잘 하고 있고 내가 다듬어주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사실 믿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언론에 보도, 정정 보도 청구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변인 쪽에서 우리 천공한테 뭐 배우는 거 없고 뭐 듣는 거 없고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정확히 끊어줘서 그 국민들로 하여금 아 그렇지 않은 사이구나를 알게 하면 되는데 예. 그런 정리 작업이 지난번에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막 돌아다닐 때 우린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한번 선을 그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작업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오누스 프로반디라 그러죠. 입증 책임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그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예.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국가수사본부 얘기인데 이제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곳이죠. 국가수사본부의 2대 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가 내정됐는데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 조직이 술렁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정순신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고요. 부산 태생으로 199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예. 1998년에 처음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1년에 검사로 전직을 했고 그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 대검찰청 부대변인, 남원지청장을 거쳐 법무부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장을 끝으로 2020년 검찰에서 퇴직을 했는데요. 검사 출신인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인권감독관을 맡았기 때문에 친윤 인사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예. 검찰 출신이 국수본부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경찰 직원들의 반감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이 과연 이제 조직의 수장으로서 적절할 것이냐 아니면 이 경찰 조직에 부정적인 어떤 리더십에 문제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뭐 썩 그림이 좋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 해서 이게 또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뭐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김 소장님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 권력과 경찰 권력과 행정 권력 이런 것들이 서로 적절한 수준의 긴장 관계를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수사권들을 분리하고 서로의 조직을 별도로 두는 건데 예. 검사 대통령과 검사 법무부 장관과 검사 검찰총장과 검사 국가수사본부장 이거 정말 이상한 구조라는 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치안 정감이잖아요. 치안 정감이 우리나라에 딱 7명인데 요 7명만이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 검사 경찰로 경찰청장? 하여금 그러니까 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로 하여금 니네 이러면 우리가 검사를 경찰총장 못 시킬 것 같아라는 시그널을 완전히 준 거거든요. 이번에 아하. 처음으로 치안 정감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경찰 조직 내에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줄 세우기로는 국가 권력을 이런 식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수인 평론가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원론적으로는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바람직하거나 바람직 않다거나 이렇게 규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직 운용상의 입장에서는 이제 행안부 경찰국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 또 최근에 경찰 인사에서도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인사들의 불이익이 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내부에서 좀 술렁거리는 것은 사실이다.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이다. 좀 자제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모두 추후에 경찰 조직 내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